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전화기 안에 잠들어 있는 그 이름들이 조용히 여러분의 수명을 갉아먹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무서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100년이 넘는 세월의 강을 건너온 사람입니다. 지금도 제 손으로 아침차를 우립니다. 제 일기장에 오늘의 생각을 적습니다. 제 창가에 앉아 해가 뜨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 긴 시간을 건너오며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이유도, 건강이 흩어지는 이유도, 노년의 복이 조용히 사라지는 이유도 알고 보면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운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잘못된 사람을 너무 오래 곁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비워야 채워지고 잘라내야 살아납니다. 혹시 지금도 지워야 하는 줄 알면서 차마 지우지 못하고 있는 이름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왜 그토록 오래 피곤하셨는지 그 이유를 처음으로 보게 되실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쓸 수 있는 기력의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과감히 잘라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만날 때마다 기운을 빼앗아 가는 인연입니다. 이것은 매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가장 성스러운 결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가슴이 가벼워지는 날이 있고 이유도 모르게 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픈 날이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까지 잠이 뒤숭숭하고 입맛도 없는 날 말입니다. 벌써 50년 가까이 된 이야기입니다만 부산에서 이서방이라 불리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작은 식료품 가게를 오랫동안 운영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참 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군가 찾아오면 무조건 술을 내왔고 하소연을 시작하면 새벽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자식 욕, 며느리 흉,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원망. 그는 언제나 맞장구를 쳐 주었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제가 그에게 여보게 그렇게 남의 불평을 다 받아주다 자네 기운이 남아나겠나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친구된 도리가 그런 게 아니겠소 하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친구된 도리라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왠지 모를 공허함과 피곤함을 달고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 공허함이 몸 안에 쌓여 병이 되어 있었습니다. 70 중반이 넘어 그가 쓰러졌습니다. 병상에 누운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많던 친구들은 이익이 사라지자 안개처럼 흩어졌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나는 남들 기운 채워주느라 내 기운을 다 써버렸습니다. 양동이에 구멍이 나 있는 줄도 모르고 평생 물을 부어댄 셈입니다. 그는 그해 겨울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사람이 많을수록 복이 많다고 믿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100년을 살고 보니 알겠습니다. 진짜 복은 숫자가 아니라 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력은 양동이의 물과 같습니다. 젊을 때는 조금 흘려도 금세 채워지지만 늙어서는 한 방울도 귀합니다. 혹시 지금도 만나고 나면 오히려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이름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비워낸 그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쁜 인연을 비워낸 그 자리에 가장 먼저 모셔야 할 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인연,
바로 지금 곁에 있는 배우자입니다. 이것은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하는 냉정한 생존의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밥상 앞에서 또 짜다, 또 싱겁다 하고 핀잔을 줍니다. 걸음이 조금 느리다고 빨리 좀 오라고 역정을 냅니다. 지겨워라는 말이 어느새 입버릇이 되어버린 노부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이상한 일입니다. 남에게는 그토록 관대하면서 정작 내 곁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왜 그리 가혹한 것입니까? 강원도 춘천 근처에서 사업을 크게 하시던 최 회장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디 가나 호탕하고 인심 좋은 분으로 통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서는 폭군이 따로 없었습니다. 늙어가는 아내가 국을 조금 짜게 끓여도 고함을 질렀고 어딘가 깜빡하면 당신이 할 줄 아는 게 뭐냐며 무안을 주었습니다. 낡은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부엌에서 쓰러졌습니다. 심장이 멎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최 회장도 슬퍼하는 듯 했습니다. 잠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그는 내심 잔소리에서 해방되었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재앙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1년이 지나 제가 그 집을 찾았을 때 그 화려하던 집이 폐가처럼 냉기만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울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이토록 공허한 일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어느 순간 집이 무덤처럼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자식들과의 발길도 끊겼고 재산 문제로 소송까지 붙었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 사람이 없으니 집에 해가 져버렸습니다. 내 재산, 내 명예 다 휴지 조각입디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배우자란 단순히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기억을 함께 품고 있는 유일한 증인입니다. 그이가 있어야 내가 젊었던 날도 함께 넘어온 고개도 살아 있습니다. 오늘 아침 배우자에게 마지막으로 고맙다는 말을 건넨 것이 언제였습니까? 살아있다는 사실이 너무 당연해져서 그 소중함을 잊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어쩌면 가장 오래 외면해 온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하게 여겨야 할 단 한 사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홀대해 온 것이야말로 평생 가장 큰 죄였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찬밥을 드시면서 자식상에는 따뜻한 밥을 올리셨을 것입니다. 낡은 속옷을 입으시면서 손주에게는 새 옷을 사주셨을 것입니다. 병원은 미루고 또 미루면서 남의 병수발은 마다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이라 믿으셨겠지만 그 긴 세월 동안 가장 많이 방치된 사람은 다름 아닌 여러분 자신이었습니다. 경상도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사신 박 여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동네에서 손꼽히는 부지런하고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그녀의 입버릇은 항상 나는 괜찮다, 나는 아무거나 먹어도 배부르다였습니다. 남편의 술 주정을 받아주고 시부모 병수발을 들고 아들 둘을 키워 가르치면서 그녀는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을 사치라 여겼습니다. 벽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켜도 그녀는 쉬지 않았습니다.
그저 버티는 것이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70이 넘어 이제 좀 편히 살아보려나 싶던 그때 췌장암 말기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처음에는 희생이 사랑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몸이 먼저 항복을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병실에 누운 그녀 곁에서 아들들은 병원비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죽기 며칠 전 그녀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자식들이 나를 버린 게 슬픈 게 아닙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 나를 가장 먼저 버린 사람은 나 자신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오래도록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내 몸보다 남의 시선을 더 귀하게 여긴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나중에 반드시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합니다. 자존감이야말로 만년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부적이라고. 오늘 여러분은 자신에게 얼마나 친절하셨습니까? 가장 아끼는 그릇에 밥을 담아 드셨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여러분 자신을 맨 마지막 순서에 두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긴 대화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마음에 새겨 두십시오. 기운을 빼앗는 인연 곁에 오래 있으면 건강이 조용히 무너집니다. 곁에 사람을 홀대하면 집안의 온기가 서서히 사라집니다. 자신을 홀대하면 우주도 여러분을 홀대합니다. 비움은 상실이 아닙니다. 비움은 더 큰 것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삶에서 가장 귀한 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답이 마음속에서 떠오르셨다면 오늘 이 시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으셨다면 아래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십시오. 지금 제 마음에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아내한테 오늘 처음으로 고맙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전화번호부를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예쁜 그릇에 밥을 담아 먹었습니다. 백년산 교수님 말씀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의 한 줄이 이 영상을 보는 또 다른 분에게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벗들이여, 인생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거센 계곡을 건너온 물일수록 하류에 닿으면 더욱 깊고 고요하게 흐르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이 그 잔잔한 강물처럼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은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도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불안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어찌 보면 이것이 제가 100년을 살아오며 얻은 가장 단순하고 가장 큰 깨달음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저는 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